네, 여러분 지금 25일 오후 6시 48분이에요. 오후 이제 7시 정도 되고 저는 성수공원이고요. 방금만 제가 한 2시간 3시간 전에 민국이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이게 좀 길다 보니까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갔는데 지금 막 올라갔어요. 그 영상 속에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그저께 이제 민국이가 방을 빼고, 대전에 있는 자신의 방을 빼고 노숙을 하다가 저한테 상의를 안 했어요. 노숙을 하다가 어느 건물의 지하 4층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낮추질 쏘니까 계속 민국이한테는 너무 졸리우니까 이제 일 끝나고 이제 자기 위해서 지하 4층인가 3층으로 내려갔다가 그 구석 이제 어두운 데로 가가지고 자겠다고, 자고 싶어서 이제 갔다가 기계실에 갇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지금 올렸는데 방금. 그런데 거기서 지금 갇혔던 상황을 제가 영상에 올렸는데, 그 전에 저한테 어떻게 연락이 왔었냐면, 그때 엊그저께 그 지하에 갇혔을 때 자신이 이제 자러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문자가 왔냐면, 카톡으로요. 요게 이제 민국이가 이제 며칠 전부터 저한테 이제 보냈던 카톡 내용이에요. 한번 보세요. 요거는 이제 일수업자가 이제 접근을 한 건데, 이자를 안 받겠다. 민국이를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직장도 못 다니게 만들고, 직장을 못 다니게 만든 방법은 요 수법이었어요. 이게 이제 민국이 몸 상태예요. 저한테 전화 처음에 할 때 3개월 전에 3주 전에 전화했을 때 몸 상태예요. 처음에 통화했을 때는 제가 민국이가 이런 상태인 것까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형이 제 몸이 이러한 상태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진을 올려줘서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형이 음식 먹는 영상을 보면은 힘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 먹방을 올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발톱 사진은 이제 민국이 이제 발에다가 약을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쏴서 발톱이 빠지게 해가지고 민국이가 전혀 밖에 활동을 못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고요. 요것도 이제 발 상태를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알려줬던 거예요. 처음에 이제 통화했을 때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이렇게 테러를 받아서 발이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나가면 직장도 이제 심리치료라고 직장 괴롭힘 따돌림으로 못 나갔고, 발도 이렇게 아프게 하고, 발톱이 뽑히게 해가지고 화학무기 쏘면 뽑혀요. 모르겠어요. 뭐 물리적으로 뭐 민국이가 어떠한 뭐 행동을 통해서 좀 거기에 뭐 데미지가 입었었는지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 경험으로는 발톱도 빠지게 해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신경작용 화학무기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상태고, 발도 이렇게 된 상태고, 직장생활도 3개월 전부터 못하고, 3개월 동안 몸무게가 28kg로 줄고 빠져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직장도 못 나가고, 어디 공원 같은 데도 나가면은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로 괴롭힌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했고, 3개월 동안 그래서 이 지경이 됐다라고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제 이게
코드를 목록을 이렇게 얘네들이 매긴다. 정신질환 코드를. 심리검사지도 단어가 심리검사지지 정신질환 검사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민국이가 3개월 전에 직장에서 그 검사를 거의 반강제로 받으라고 그래서 받았대요. 그게 이제 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전에 민국이가 이 테러가 강해진 이유는 요 심리검사지에서 자기가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테러 받는다고 다 체크를 했대요. 예? 제가 이 심리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장이나 학교에서 이렇게 심리검사라고 하는 게 정신질환 검사고, 그 검사 목록, 정신질환 심리검사 목록의 목록 사항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것을 전부 테러를 하는 거예요. 음식에 약을 타는, 이 화학무기 신경절 문제로 약 타는 것처럼, 집단으로 째려보기, 기침하기, 그 심리검사제 그 목록들이 쫙 있잖아요. 네? 뭐라고 있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를 째려본다, 욕을 하는 거, 직장 동료들이 나를 괴롭힌다, 조직 스토킹 당한다, 음식에 독을 탄다, 약을 탄다,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이 라이트를 켜고 다니면서 나한테 전파무기 테러를 가한다. 요런 단어와 말들이, 상황들이 정신질환 그 코드를 매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심리검사제 항목에 그런 항목들이 있는 거고, 거기에 체크를 하면은 정신질환 코드가 매겨지는 건데, 민국이가 이거 3개월 전, 지금 한 4개월이 넘었겠죠? 그 전에 직장에서 이 심리검사제에서 이 검사를 받으면서 그 목록을 다 체크를 했대요. 밥 먹을 때 약을 탄다,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테러 받는다. 민국이가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3개월 전부터 형님 저희가 이렇게 강하게 테러를 받았는데, 그 전날 직장에서 이 검사를 했대요. 그 다음날부터 어마어마한 테러가 가해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된 것 같아요. 형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심리검사 한 내용을 저한테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카톡으로. 그리고 이 카톡이 이제 두 군데로 민국이가 저기 연락을 줘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민국이가 자신이 이제 그 검사, 심리검사한 내용에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당한다라고 체크를 했고, 독약 들어받는다, 집단 괴롭힘, 이런 거 받는다라고 체크를 했고, 그래서 3개월 전, 4개월 전부터 이제 이런 테러가 강해졌다는 걸 제 얘기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고요. 말 못하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저에게 이 테러를 지금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10년 전부터 저에게 있는 바이러스 치료제를 빼앗기 위해서 이 테러를 시작했고, 그것이 들통날까봐 보건복지부, 구청에서 직원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박정환 씨한테는 심리치료, 외부치료는 불법이니까 하지 말라는 명령까지 갔는데도 제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코로나 양성커녕 무증상커녕 우울증조차 없다라고 판결이 나고 재심사 중지 요청을 내서 그런 판결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테러를 가하고, 특히나 지금 제가 글을 쓰고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그 저기 뭐야, 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경련지 빗을 계속 써요. 이게 그 컴퓨터 그 저기 뭐야 전력 관리 때문에 꺼지는. 네, 글을 쓰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뭐 중요한 일, 이 생활비 버는 거하고
피해자들을 조금씩 돕는 거하고 그거 외에는 뭐 이 글 쓰는 일만 전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거를 통해서 제가 만든 바이러스 치료제로 인류를 구하는 것을 막고 이걸 사실을 알리는 걸 막기 위해서 불법으로 심리치료 외부치료로 갈 수 있는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데도 테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 글을 쓰고 있으면서 생활을 할 때는 안 쏴요. 거의 안 쏘다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이 영상만 찍으면은 막 얼굴에다가 경련제 비수 써가지고 해보세요. 아니다, 박정환 씨도 이 테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걸 왜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아까 전 영상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메라만 찍으면 경련제 비수 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생활하는 거 전부 다 하고 뭐 심리치료라고 조직 스토킹이라고 알려진 때로 전혀 안 받아요. 신경작용제는 보이지 않는 신경작용제니까 정신건강, 여기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이지 않는다고 테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그들이 책임져야 될 상황이에요. 그리고 곧 중지됩니다. 꼭 인지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 민국이가 그 이후에 이런 이제 상황을 저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밥도 억지로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직장 가서 밖에 나가서도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때려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교육을 시켰고, 그거를 이제 민국이가 실천을 해가지고 약 일주 이상을 직장도 다니고 음식도 먹고 밖에 야외 활동도 하고 그러던 상황이에요. 그러던 상황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GS25도 다니고요. 제 얘기를 듣고 바로 민국이가 그 다음 날부터 GS 동네 편의점을 제 얘기가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동네 편의점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음료수 쿠폰도 보내주고 형님 고맙다고. 잘 한 일주일 이상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제 그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지하실에 갑자기 민국이한테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자, 여기도 일 갔다 왔다고 이제 얘기하죠. 그러다가 요거는 이제 제가 엊그저께 그 지하실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제가 민국이한테 요 URL을 보내줬었어요. 네 전화 지금 쓰는 게 그 선불폰이 네 번호가 상대한테 뜨지를 않는다. 네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라면은 이 피해자들이 핸드폰에다 이 스티커도 붙이고 발신자 번호 이거 안 띄우죠. 심한 사람들은 핸드폰도 사용을 안 하고 꺼놓고,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 피해자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이 피해자는 정신질환자라 전 국민이 쓰는 핸드폰도 제대로 못 쓴다. 조직 스토킹 당한다고. 그래서 망사병 코드를 매겨요. 그래서 내가 민국이에게 네가 만약에 발신자 표시를 번호 안 뜨는 표시를 번호 안 뜨게 해놓은 거라면 그걸 풀고 풀라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가 그 요금을 못 내서 선불폰, 편의점 선불폰을 쓰는데 발신번호가 안 뜨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발신번호가 뜰 수 있게 하는 선불폰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알려줬던 상황이에요. 그 사이트까지. 그 상황이. 그리고 나서 20일, 오늘이 25일이에요 벌써 20일이네요 가만히 있어봐봐. 20일날 날짜를 보니까는 엊그저께가 아니라 20일이네. 20일.
지금 25일이니까 4일 됐어요. 민국이한테 이제 그 지하실 사건이 일어난 게 5일 됐네요. 그러니까 민국이한테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갑자기. 앞이 안 보인다고. 어떤 문에 들어갔는데 갇혔어요. 형, 그 파란 거 여기가 어디예요? 그냥 앞이 이래요. 형 도와주세요. 갑자기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저기 뭐야, 편의점 잘 다니다가 자기가 들어갔는데, 지하실을 들어갔는데 갇혔대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도와달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보시다시피 전화 이제 제가 카톡으로 여러 차례 했죠. 그랬더니 이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어떻게 된 상황이냐 물어봤더니 지하실을 들어왔는데 저는 사정도 얘기 안 하고 어디 밑으로 지하실로 들어왔는데 몇 층을 들어갔냐 그랬더니 어딘데 들어갔냐, 나는 궁금하니까 전후 사정을 얘기를 안 하니까. 물론 민국이가 그렇게 약을 많이 맞고 있는 상황이라 그걸 전후 사정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거고, 그 상황이 민국이한테는 그 긴박한 상황이라 뭐 설명할 그럴 지금 경황도 없었을 때죠. 그런데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사정을 좀 얘기를 해줘야 내가 빨리 이제 캐치를 하는데, 하여간에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문자 온 대로. 너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물어봤죠. 민국아, 너 지금 어딜 들어간 거냐 그랬더니 지하실 들어갔는데요. 그럼 몇 층, 지하 몇 층이냐, 어디냐 그랬더니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 그랬더니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네가 들어간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내가 들어갔어요. 그럼 몇 층 들어갔냐 그랬더니 한 4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3, 4층. 그런데 그 건물은 모르냐 그랬더니 졸려서 그냥 들어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런데 왜 거기 이렇게 깜깜하냐 그랬더니 깜깜한데 자려고 자기가 깊숙이 들어갔대요. 그리고 이제 자고 일어난 상황이에요.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고 이제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민국아, 네가 왜 집에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잤냐 그랬더니 집을 며칠 전에 뺐대요. 집을 며칠 전에 뺐대요.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며칠 전에 뺐대요. 그래서 왜 뺐냐 그랬더니 방세가 뭐 그 보증금이 500인데 200밖에 안 남았고, 또 뭐 피해자들도 좀 돕고 싶고, 형하고 좀 이쪽에 와서 형하고 같이 좀 지내고도 싶고 그래서 뺐대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국아, 뭐 그건 좋은데 그런 일이 있으면 형한테 좀 미리 상의를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 영상 여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일수를 받겠대요. 일수를 받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명함을 줬는데 이자도 안 받을 테니까는 일수를 쓰라고 그랬대요. 이건 자방이에요. 일수쟁이게 이자 안 받겠다라는 일수가 어딨어요. 이건 자방이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민국이를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민국이가 자타에게 해를 가는 정신질환이나 범죄를 저질러야만이 빨리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수쟁이를 지금 민국의 상태를 아니까, 경제적인 상황을 아니까 그걸 알고 지나가는데 일수쟁이 어떤 사람이 준 거래요. 친절하게. 그러니까 민국인은 일수에 대한 개념도 사채에 대한 개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민국이한테 내가 한 4-5차례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그 다음날 되면 또 형 받으려고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하는데 아주 애를 먹었어요. 너는 어떻게 일수에 대한 사채에 대한 개념도 모르냐, 이자를 안 받겠다라는 얘기를 그 말을 믿냐, 네가 돈이 필요하다면 뭐 정상적으로 은행에서 하는 서민 금융, 서민 도와주는, 나라에서 요즘 도와주려고 하는 게 많다. 그거 필요하다면 형이 알아볼 수 있는 그 사이트를 보내주겠다. 대신 일수는 절대로 받지 말아라. 이거 자살 방지일 확률이 높다. 너에게 지금 코드를 더 매기고 테러범으로, 정신질환자 테러범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자타에게 해를 가하는 테러범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일수를 받게 하고 네가 못 갚을 상황인 걸 아니까
못 갚으면은 코드를 매기려고 그런다. 자택에 해를 가하는 테러범으로 규정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 절대로 받지 말아라.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알았어요 형님, 그럼 안 받을게요, 이렇게 된 건데 방을 또 빼버린 거예요, 나한테 상의가 없이. 그리고 이제 노숙을 하다가 지하로 들어갔는데 이런 문자를 준 거예요. 이거 보세요. 형, 저 앞이 안 보이고 어떤 문에 들어갔는데 갇혔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그냥 앞이 이래요. 형, 제발 도와주세요. 앞이 안 보여. 이렇게 답답하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내가 뭐 앞이 안 보인다라니 핸드폰을 키면은 후레쉬가 켜지잖아요. 그럼 이제 전 영상에서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물어보니까는 지하 4층인가로 내려가서 구석으로 자기 위해서 어두운 데로 들어갔대요. 그러면은 거기 내가 뭐가 있냐 그랬더니 형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바닥만 찍어서 주는 거예요. 바닥만. 응? 그래서 물어봤어요 전화로. 그 뭐 불빛이나 뭐 박스 같은 거 없냐 그랬더니 있대요. 어? 박스가 있고 쇠로 된 박스가 있고 거기서 불이 빨간불 파란불이 반짝반짝하고 있대요. 응? 너 그러면 기계실을 네가 들어간 거다. 어? 그랬더니 나한테 하는 말이 형님 저 갇혔고 내가 여기까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누가 나를 여기다 가뒀고 여기 보니까는 연장들이 있는데 저를 고문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민국이한테 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민국아, 그건 너의 착각이다. 거기는 네가 들어간 거고, 응? 물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마취제를 쏘고 시간과 개념이 없게 만드는 거죠. 청산가리 마취제, 기억상실제를 써서 시간 관념하고 공간감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민국이의 특성을 알고 테러를 해가지고 거기까지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또 그런 데를 찾아 들어가게끔, 사람이 있는 데를 피하게끔 만들려고,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심리치료를 하고 집단괴롭힘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민국이가 이제 그런 것을 피해서 이제 습관적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게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또 거기서 착각을 해버린 거죠. 누가 자신을 가둔 것 같고, 형 내가 여기까지 들어온 것 같지는 않은데 확실하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 그런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네가 들어갔을 때 거기 어땠냐 그랬더니 꼼꼼했어요. 그런데 제가 푹 자기 위해서 계속 들어갔대요. 꼼꼼한 대로. 그럼 네가 들어간 거다. 그런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듣고 있고 너는 망상배 코드를 매겨서 더 약을 때리고 쏘고 있는 거다 지금 치료라고. 응? 내가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문을 찾아봐라 그랬더니 문이 없대요. 아니 네가 들어갔는데 문이 없다라니. 거기 지금 네가 형이 물어봤을 때 박스로 기계도 있고 불도 반짝거리고 연장들, 거기 일반 건물에 지하실 거기 기계실에는 그 건물 수리에 필요한 연장들, 그 관리자들이 연장들을 기계실에다 보관을 많이 하잖아요. 그 상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민국이는 그런 상식조차 좀 없어요. 네?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수에 대한, 사체에 대한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저한테. 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좋아 보이고 저한테 이자도 안 받겠다고 그러는데 형님 왜 받지 말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렇게 좀 민국이가 이 테러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좀 사회생활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약을 많이 맞아서 힘든 상황이고, 어찌됐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전화가 안 되니까, 번호가 안 뜨니까 전화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배터리도 다 다른 상황이고, 또 자기가 어느 건물에 들어갔는지도 모른다고 그러고 몇 층인지도 모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당장 가려고 그랬어요 대전을. 그런데 어딘지 내가 대전만 가면 걔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112 민국음을 잠깐 끊어봐라. 너 배터리가 얼마나 있느냐 그랬더니 19%인가 20%인가 이 정도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러면 지금 배터리가 없고 네가 못 나오는 상황이면 큰일이다. 응? 너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네가 들어간 것이고 그렇게 기계도 있고 연장도 있고 그러면 네가 문이 없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네가 핸드폰 지금 불이 들어오느냐 그랬더니 들어온대요. 그런데 한 바퀴만 네가 벽을 만지면서 지나가면 핸드폰 켜고 문을 찾을 수 있을 텐데 문을 못 찾는다는 게 말이 되냐. 몇 시간을 찾아봤대요. 못 찾겠대요. 근데 넌 민구가 너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펜타닐에 의해서 너는 공포감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다. 문을 찾아라. 어? 첫째로 문을 찾고, 어? 두 번째로 형이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민국이가 문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응? 그리고 저는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하니까는 발신자 번호가 안 뜨면은 위치 추적을 해줄 수가 없대요. 법적으로. 아니 법적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112에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이제 다시 통화를 했죠. 그랬더니 민국이가 문을 찾았다고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문자가 온 게 아니라 그건 전화를 하니까는 얘기를 저한테 한 거예요. 그 통화 기록이 있는데 녹음한 파일이. 그 문을 찾았는데 문은 있는데 키가 있대요. 이게 번호 키가 있대요. 그래서 그럼 그 문을 열어봐라 그랬더니 안 열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들어갔는데도 문도 못 찾는다 그러고 그래서 형이 찾아보라고 그래서 찾았는데 또 번호 키가 있으면은 열고 닫고 하는 문인데 네가 들어간 문인데 네가 그걸 못 열고 나온다고 그러면 어떡하냐. 거긴 지금 아무도 없는데 지하 4층이고 어? 네 건물도 모르고 어? 전화번호도 뜨지도 않는 상황이고 어? 너는 지금 누가 너를 거기다 가뒀다고 그러고 너를 고문한다고 그 연장이 쭉 있는 걸 보고 널 고문하려고 그런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어? 그랬더니 아 형 알았어요. 어? 너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얘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 영상에서 어? 문을 다시 그 문을 열든가 다른 문을 찾아봐라. 그리고 근데 그 문이 열릴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12에다 빨리 전화를 해가지고 네 발신자 표시가 안 뜨는데 너를 위치 추적할 수 있는지 한번 빨리 통화를 해봐라. 배터리가 그때 뭐 한 9% 남았다고 그러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거 급하죠 저는. 응? 민국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다른 방법은 어디 있는지 알면 갈 텐데 부산이면 못 가겠습니까 제가. 갈 텐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몇 분 후에 이제 다시 문자가 온 거예요. 배터리가 없으니까. 확성기에 도와달라고 말했어요. 형, 저 가방 찾고 출구 찾았어요. 어? 1시간 정도 걸려요. 형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시간 후에 아니 약을 어마어마하게 쏜다 한 번에 얼굴에다. 몇 분 후에 다시 전화가 된 거예요. 그 확성기를 찾아가지고 확성기에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방도 없어졌다고. 자기가 메고 다니는 가방인데 그거 하나도 못 챙기는 상황인데 이해는 해요. 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간감각, 시간감각 아무것도 못 느끼게 바보가 되게 화물이 이빨 쏴요. 그럴 때는 치료라고. 정신질환자가 그런 인식을 못해서 거기 갇혀서 죽었다라고 이제 이 왜곡을 시킬 판이에요. 그 판이. 예? 그걸 저희가 아니까 이제 급히 어떻게 도움을 문을 열든가 두들기든가 빨리 문을 찾아라. 문이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너는 지금. 그래서 이제 문을 찾아서 나온 거예요. 나오고 이제 문자가 온 게 1시간 후에 충전할 테니까 형님 1시간 후에 전화할게요. 이래서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님 이제 밥을 좀 챙겨 먹고 빨리 네가 숙소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노숙자라고 해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너한테 코를 걸어서 더 테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알았어요 형님. 그러면은 이제 통화가 된 거예요. 1시간 후에 형님 말씀대로 먹을 거 사가지고 빨리 숙소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뭐 늦은 시간이고 그러니까 내가
뭐 어디 여관이나 방을 뺀 상황이니까 나한테 상의도 없이 여관이나 뭐 고시원이나 이런 데로 한번 알아봐라, 좀 싼 데로. 그랬더니 또 그런 데는 마땅한 데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빨리 그 저기 뭐 사우나 24시간 사우나 아는 데 있냐 그랬더니 가까운데 거기 가서 먹을 것 좀 사가지고 가서 좀 씻고 먹고 쉬고 내일 일을 나가라 이렇게 하고 민국이가 아 형님 살려주셔서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전화를 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이제 20일이네요. 이제 제가 영상을 보니까 저도 뭐 이것저것 하냐 바빠서 응? 한 2~3일밖에 안 된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제 연락이 이제 전화를 내가 걔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이제 일단은 전화를 못 하고요. 또 전화가 하도 안 와서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전화를 어제부터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민구가 전화 좀 줘.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다. 그 후로도 이제 24일도 하고 25일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한 20~30통을 그 카톡 전화로 해도 전화를 제가 안 받고 있어요. 네? 민국이가 지금 별일이 없는 상황이라면은 벌써 저한테 전화를 했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과거에도 뭐 3일에 4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던 스타일이라 그래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별일이 있겠나 그렇게 나왔으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어제하고 오늘 계속 연락을 하는데도 연락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얘가 행정입원을 당한 것 같아요. 행정입원. 응? 행정입원은 뭐냐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제가 그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피해자들을 정신질환자로 코드를 매겨서 정신질환자라고 입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3가지인데 첫 번째가 범죄를 저지르게 해서 행정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가 가족 동의 입원. 네? 가족을 시켜서 자살방지원이죠. 가족들도 가족을 이용해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정신질환이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데려가라 입원해 달라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이제 본인이 싫다고 하더라도 입원을 강제 입원을 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행정 입원은 사고를 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을 때 일단은 피해자들은 정신질환 코드가 매겨져 있거든요. 가짜 코드죠. 화학무기 쏴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코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신질환자가 자타에게 해를 갔을 때 행정 입원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피해자들이 신고를 했을 때 물론 자살방지원들이죠. 그랬을 때 본인이 싫다고 하더라도 입원이 돼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이러한 테러인지 모르고 신경작용제 테러인지 모르고 내 자신이 누구를 해칠 것 같아 화학무기 테러하고 외부 치료라고 심리치료라고 막 환경을 조성했을 때 피해자들이 내가 사고 치기 전에 입원을 하겠다라고 얼굴에다 어마어마하게 쏴 말 못하게 하려고 미친 새끼들. 고양시 정신건복지센터 미친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 개사이코 새끼들 전세계인들 다 죽이겠단 말이야. 고양시 정신건복지센터 이 하는 짓거리도 없어. 말 못하게 하려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이 이거 알게 되면은 자신들이 이런 식으로 국민들 다 죽이고 재산 뺏고 죽인 거 알게 되고 또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말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테러를 가는 거예요. 영상만 키면은. 그리고 중요한 얘기할 때 아예 못하게 하려고 막 갖다 때려 묻는 거예요. 머리통에 불법으로. 심리치료 외부치료할 법적 자격도 없는데 네? 그래서 3가지로 자가 입원, 그 다음에 가족 동의 입원, 행정 입원이 있는데 민국이가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행정 입원을 당할 수 있는
그 요건이 돼버렸어요. 어? 어? 첫째, 보호자가 없잖아요. 어? 가족들하고도 지금 발에다갔어요. 화학무기 슈퍼젤을. 스테아린산 칼슘을 어제 샤워했는데 스테아린산 칼슘을 소우지 성분의 화학무기로 온몸에다 때려부어서 기름 한 바가지 뒤집어 쓴 것처럼 끈적끈적하게 만들고 펜타닌 살인가스 어마어마하게 때려부고 그것도 부족해서 발에다 지금 화학무기 슈퍼젤 써요. 미친 새끼들. 아! 경련지 빚을 쏘고. 그래서 민국이 같은 경우는 지금 발 긁기 하고 여기다 화학무기 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만지게 하고 비수하고 지금 청사까지 쏘는 거예요 경련장. 발 만졌던 손으로 머리 만져서 그런 것처럼. 그 새끼들. 응? 발에다가 막 환장하게 펜타일하고 살인가스 어마어마하게 때려. 환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계속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정보 못 알리게 하려고. 경련지 비수 쏘고 정보 못 알리게 하려고. 자신들의 만행 알려지고 국민들이 이 테러에서부터 살아남는 걸 막으려고. 악마 새끼들이죠. 손이 다 젖었어요. 핸드폰을 못 찍고 있게 하는 거예요. 미친 새끼들. 고양시 정신과가 먹겠습니다. 이 발만지게 했던 손 발만지게 해놓고 머리에다 화학무기 쏴서 이빨 갖다 때려보는 거예요 지금. 막 비처럼. 내 발 내가 만지는 게 뭐가 어떻게 그래? 개 사이코 새끼들. 꼬랑내 나는 양반 이빨 쏘는 거지. 어제 샤워했어요? 어제 저 밤에. 미친 새끼. 그 꼬랑내 나면 어때요? 바로 좀 발냄새 좀 나는 거지. 발냄새 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발냄새, 발 긁기하고 발냄새 나는 약 쏘고 머리 만지게 해가지고 막 온 머리통에다 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입원을 시키는데 정신질환자 코드를 매겨서 정신건강의사회복지센터가. 그래서 민국이는 이렇게까지 지금 통화가 안 되는 거는 행정입원을 당한 상황 같아요. 행정입원은 일단은 민국이하고 피해자들은 가짜 이제 정신질환 코드가 매겨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민국이한테 그런 통화로 계속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 방을 형하고 상의도 없이 뺐느냐. 민국이가 돈을 갚을 여력이 없고 일을 못하니까 못 갚죠. 그래서 민국이가 이런 얘기까지 나한테 했었어요. 형, 어차피 나 여기 있을 것도 아닌데 그 카드 그 명함 있잖아요. 거기서 돈을 받아서 그냥 이사해버리면 그 사람이 못 찾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민국아, 그건 사기 아니냐. 그 돈으로 피해자들 돕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가 피해자들을 돕는다라는 말은 생각은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줄 생각을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어차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인데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그런 생각은 버리고 아예 그런 생각 하지 말고 그 사람들 돈을 받지도 말아라. 너한테 그거를 돈을 받게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제 없다라고 해가지고 너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돈을 못 갖게 해서 자타에게 해를 가하는 테러범으로 규정하려고 그러는 거다. 정신질환자 테러범. 그런데 이제 그걸 그렇게까지 이제 계획을 이제 민국이가 생각을 하고 받으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먹었는데, 제가 네다섯 차례 그걸 설득을 해서 받지 않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2차로 집을 빼서 돈 200만 원을 가방에 넣고 이제 자신도 모르는 지하 주차장, 이제 나한테 주차장에서 나와가지고 같은 데서 나와가지고 통화 1시간 후에 전화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알고 보니까 6층 7층까지 제가 내려갔어요. 그러더라고요. 6층 7층까지 있는 건물이면 무진장 큰 건물이죠. 거기는 잘 사람들이 내려가지도 않죠.
거기까지 자기가 내려갔어요. 네가 내려간 거냐 그랬더니 예, 그런 거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나왔는데 물론 이제 그 확성기 사진에서 보면 확성기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도움을 청해서 나왔대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느냐. 나는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건물 그 관리자들도 자살 방지 요원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뭐라고 시키냐면은 이 사람이 정신질환자고 민국이가 집도 없다. 노숙을 하다가 노숙을 하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제 이런 요거부터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노숙을 하다가 지금 그 건물 관리인들이 알다시피 얘가 치매 증상이고 생각도 못하고 기억도 안 난대요. 민규가 나한테 직접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3개월 전에 일했던 게 1년 전에 일했던 게 무슨 일을 해 자기가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자 3개월 전까지는 노가다를 했는데 그 전에 민국이가 뭐 거의 한 3, 40이 거의 다 돼가잖아요. 그 전에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일이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래요. 그러니까 화학무기 테러를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예요. 기억상실증하고 그 정도로 화학무기 테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기가 지하에 들어갔는데도 몇 층까지 들어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저한테도 지금 테러 하듯이 나한테 하는 거 수십 배 테러를 가하면은 공간 감각도 없고 시간 감각도 없어지고 완전히 치매 환자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기억상실증하고 청산가리하고 스타린과 칼슘 무력화 펜타닐하고 그리고 펜타닐로 흥분 분노만 시키고 공포만 주고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은 못하게 하고 분노하고 공포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펜타닐로 마약으로. 그러니까 민국이가 거기 갇혔을 때 자기가 어디까지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들어갔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내가 누구한테 갇혀서 저 연장으로 나를 고문하려고 하는 그런 공포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간신히 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부터인데 안시간은 왜 나한테 이제 연락을 줘서 형님 감사합니다,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너 바로 그러면 빨리 그 사우나 가가지고 좀 쉬고 먹고 쉬어라 이렇게 하고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통화가 끄는 거라 저는 그렇게 됐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연락이 지금 너무 안 되는 거 보니까는 그렇게 일이 전개가 되지 않았다면 거기 지하실에서 나왔잖아요. 민국이가 이제 도움을 청했잖아요. 그 스피커로 그 파이프로 이렇게 이제 사람이 길을 잃었을 때 너무 큰 건물이니까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 마이크가 있는 것 같아요. 파이프가 거기다가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왔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가방도 찾고 그런 상황이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예? 민국이가 지금 코드가 많이 매겨져 있고 약을 거의 치매 환자 만드는 식으로 갖다 때려붓고 28kg로 줄여놨고 밥을 못 먹게 해서 그래서 치매 환자로 만들어 놓은 상태라 이런 상황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렇게 민국이가 남의 건물에 자신도 모르게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냥 넘어갈 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어떤 이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냐면은 그 건물 관리인들한테 이제 SNS나 전화로 이제 시키죠. 빨리 112나 신고를 해라. 여기 일단은 가짜 코드 정신질환 코드가 매겨져 있잖아요. 민국이가 그러니까 정신질환자가 남의 건물에 들어왔다. 그거는 남의 건물을 침입한 거예요. 불법이에요, 여러분. 민국이가 이제 잘못한 게 불법으로 남의 건물을 침입을 한 거고. 그래서 내가 통화 이제 민국이랑 얘기했을 때 통화 기록을 녹음한 게 있는데 그것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민국아, 그 남의 건물에 4층이고 5층이고 들어가서 네가 거기서 자는 거는 남이 건물을 침입을 하는 거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리 피해자들이 뭔가 불법을 하면 그걸 코를 건다. 그래서 너한테 치료라고 더 약을 쏘고 있는 거다. 완전히 정신질환자가 거기서 헤매다가 못 나와서 죽은 걸로 만들려고
위장을 하려고. 그런데 이제 간신히 나온 거죠, 다행히.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또 하는 거는 뭐냐면 그 관리인들한테 시켜가지고 신고를 하게 해요. 경찰들에게. 응? 여기 정신질환자가 노숙인이 우리 건물에 침입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문제고, 건물 침입이죠. 남의 건물 침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질환자라서 자기가 들어갔는데도 나오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죽을 뻔했다.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거예요. 요거 여기 확성기에 도와달라고 말했어요. 네. 확성기에다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어딨냐고 어딘 거 이제 찾아가지고 도와줬는데, 만약에 여차했으면은 밥도 못 먹고 여기서 저러다가 죽었을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타에게 해를 가하는 정신질환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테러범이 된 거예요. 자타에게 피해를 가하는. 예? 첫째, 남의 건물 집을 침입을 한 거고, 민국인은 그런 인식을 뭐 남한테 뭐 직접적인 피해, 뭐 칼부림이나 뭐 방화나 이런 범죄라고 생각을 하는 의식을 갖고 있고, 예? 그냥 졸려서 남의 건물에 들어가서 자기가 못 나오는 거는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이제 판단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개입을 안 한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개입을 안 한다면 민국이가 아저씨 죄송합니다, 그 건물 주인들한테, 관리인들한테 제가 여기 뭐 좀 졸려서 요즘 좀 이렇게 집이 없어서 며칠 노숙을 하고 있는데 졸려서 여기 들어왔다가 제가 길을 좀 잃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넘어갈 일이기도 한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걸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남의 건물을 침입한 자, 첫째, 타인에게 해를 끼친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이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갇혀서 나오지도 못했다. 건물 그 관리인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여기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리인들한테 신고를 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은 정신질환자니까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 사회 안전을 위해서 자타에게 해를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빨리 112에다 신고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다고요. 그러면은 이 건물 주인들은 이 지금 비상사태 시국이고 사회 안전을 위해서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전 국민 80~90%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입장이니까, 또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또 불이익을 받으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경찰이 출동을 하면요, 거기는 당연히 그 경찰도 긴급 정신건강복지센터 긴급 대응팀으로 온 거예요. 지시를 받았어요. 이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전화해서 와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라. 그 명분은 그대로예요. 남의 건물 침입, 첫 번째 타인에게 해를 끼친 거,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가 집도 없이 남의 건물 지하 주차장이 몇 층인지 어디로 잠을 자기 위해서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건 위험하다.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고 자신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게 바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얘기하는 자타에게 해를 끼치는 정신질환자 테러범으로 규정하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경찰에게 지시를 하면은 경찰은 행정입원을 시킬 수가 있어요. 타라고 해서 바로 정신병원으로 데려가서 입원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대출 막는 것도 받겠다고 하는 것도 받지 말아라. 그리고 직장도 나갈 수 있게끔, 또 음식도 먹을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이렇게 한 2주간 얘기를 해줬었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민국이가 방을 이제 나하고 좀 상의 없이 뺐고 피해자들 도와주겠다고. 그건 이제 저를 만나서가 아니라 그
그 전부터 민국이가 나를 만나기 전에 장우라는 분이 이제 얘기를 해줘도 내 이 유튜브를 알았대요. 민국이가. 그래서 보기 시작했는데 그 전부터 민국이가 몇 명 그 피해자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었고 그 피해자들에게 방도 얻어주고 싶고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좋은 마음이죠. 그런 행동을 해왔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에게도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 다른 피해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뭐 투룸을 얻어가지고 생활을 하게끔 해주겠다라고 이런 이제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날 만나기 전부터 이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그 방법이 잘못된 거죠. 민국이가 자신이 지금 이 피해를 정신질환자 코드가 매겨져서 직장도 못 다니게 만들고 밥도 못 먹게 만들고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28kg로 치매 환자로 만들어가지고 화학물 쏴가지고 28kg로 망가뜨린 상황이면은 내가 민국이한테 부탁을 했었거든요. 일단 네가 다른 피해자들 도우려면 일단 네가 살아야 된다. 일단 많이 먹고 잘 쉬고 직장 잘 다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형 알려줄 테니까. 이렇게 잘하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방을 빼고 노숙을 하다가 남이 지하 주차장을 들어가서 나오질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그거를 놓치지 않죠. 네? 근데 이제 나와서 저하고 통화한 내역은 바로 이제 목욕탕 사우나로 가가지고 쉬고 다음날 일을 하기로 한 건데 벌써 뭐 4, 5일이 전화가 안 된 거 보니까는 제가 전화 통화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되고 전화가 안 오는 거 보니까 제가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이 친구 핸드폰이 배터리가 있는 상황 같아요. 없으면은 제 전화벨이 안 가거든요. 이 카톡 제가 알기로는 카톡 통화도 민국의 핸드폰이 배터리가 없으면은 벨이 계속 안 가요. 한 1, 2분 가는데 만약에 배터리가 없다면은 몇 번 가다가 말든가 안 가버리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민국이가 전화를 안 받나 힘이 들어서 이태로 받느냐고 뭐 쉬느라고 그러나 하고 일부러 기다리고 전화를 몇 번만 하고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 전에도 뭐 4, 5일에 한 번씩 전화를 나한테 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어제부터 내가 통화를 했고 좀 이상하다 싶어서 오늘도 제가 한 2, 30차례 전화를 했는데 안 돼요. 이제 민국이가 그거는 이제 전화를 뭐 충전을 해놓은 상황이니까 모르겠네요. 전화는 모르겠고 어찌됐든 전화가 이렇게까지 안 되는 거 안 받고 전화가 안 오는 상황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정임원을 당한 게 아닌가. 네?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네?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또 행정입원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영상에서도 내가 이장우 씨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큰 걱정을 하시지 말라고. 물론 걱정되는 상황이고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이유가 그랬을 때는 1차적으로 입원을 시키면은 정신건강 그 정신병원에서는 3개월간 입원을 시킬 수가 있어요. 별다른 증후가 없다면. 네? 그리고 민국이가 나한테 한 달 동안 한 달이 좀 안 되나 이렇게 많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이렇게 잘 대처를 해온 상황이라 병원에서도 잘 대처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한 3개월 정도 기본 3개월 정도 이 행정 입원을 당했을 때는 법적으로 3개월밖에 강제 입원을 시킬 수가 밖에 없다. 예? 그 이상은 나온다. 3개월 이상은 입원을 시킬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피해자들이 외부에서는 화학무기 테러를 받지만 잠도 못 자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고 직장도 못 다니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왜? 신경정지 외부치료 테러 해가지고 심리치료를 하고 집단 괴롭힘해서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야만이 정신질환자로 왜곡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얘네 목적은 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거기서는 심리치료, 외부치료 테러를 안 가요. 외부치료가 정신병원에서는 불법이에요. 법적으로. 예? 정신건강복지센터 외부치료, 신경작용제, 화학무기 테러가. 왜냐하면 정신병원에서는 거기서 처방하는 약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외부치료를 안 나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민국이가 외부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당했던 고통까지는 안 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 거기 가면은 얘네들이 정신질환 치료제도 없을 뿐더러 예? 감염자들을 방역이라고 격리를 시킨 상황이라 감염병 치료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는 못해요. 잠 재우고, 제 시간에 재우고, 일어나게 하고, 운동시키고, 밥 먹이는 거, 이거를 집중적으로 해요. 정신병원은. 예?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오락, 뭐 게임, 이렇게 서로 게임하고 영화 보고 뭐 대화하고 이런 거. 정신질환자가 사회생활을 잘 못하니까 그런 것을 교육시킨다는 차원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잘 먹여요. 뷔페식으로 먹여요. 뷔페식으로. 일부러. 왜? 치료는 할 수 없으니까. 감염병이나 정신질환은 잘 재우고 잘 먹여서 좋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건강이 좋아진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나가게 해야만이 외부치료, 화학무기 테러도 안 가고, 그래야만이 정신병원에서 뭔가 치료를 하고 좋아졌다, 이렇게 왜곡을 시킬 수 있으니까, 거짓말을 시킬 수 있으니까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면은 첫째로 다시 말씀드리면 외부치료, 화학무기 테러 안 가고요, 잘 먹이고, 예? 예? 3개월밖에 입원을 못 시켜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왔을 때는 좋은 상태가 돼서 나온다. 물론 나와서 생활하는 것도 민국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화학무기 테러를 해서 먹지도 못하게, 잠도 못 자게, 일도 못하게 만들어서 망가진 거지만, 몸이고 정신이고, 어찌됐건 정신병원에 얘네가 입원을 시켰을 때는 자신들이 치료를 잘해서 건강해진 것처럼 위장을 하기 위해서 상태 좋게 해서 만들어서 나오게 할 것이다. 예? 예? 민국이가 뭐 실질적으로 누구를 해친 건 아니잖아요. 칼부림을 하거나 목숨을 위협을 가하거나 폭력을 가한 게 아니잖아요. 자타계를 가한 것도 레벨이 있어요. 응? 그거는 자신이 이제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수위는 아니란 얘기예요. 노숙인이 모르고 좀 자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남의 건물을 들어간 건 그건 불법이에요. 그러나 큰 불법은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라리 공공시설, 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는 차라리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남의 건물을 들어간 건 남의 건물 건조물 침입죄가 적용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심각하게 자타에게 해를 끼친 상황은 아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무사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뭐 행정입원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지금도 이제 계속 제가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적으로 속으로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고 있어요. 민국이한테 별 탈이 없이 해달라고 속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저하고 민국이하고 이렇게 만나고 통화하기 전에 민국이하고 이제 피해자들하고 만났던 피해자들이 있어요. 그 피해자들이 민국이를 굉장히 지금 궁금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을 지금 불행 중 다행으로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마셔라, 그렇게 지금 상황을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 거예요. 민국이가 만약에 저한테 연락을 안 줬으면은 민국이는 계속 집에서 쓰러뜨려서 얘네들이 죽였을 거예요. 당장 죽이는 건 아니겠지만, 우울증 환자가 사회생활도 못하고 거식증으로 죽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은 민국이가 나를 통해서 직장생활도 하고 짧게나마 밖에도 나가고
발톱을 화학무기로 뽑아가지고 걷지도 못하게 만들었었죠. 응? 그런데 민구가 이겨내야 된다. 약 바르고 붕대 감고 조금이라도 나가라. 일부러 너한테 못 나가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것이다. 응? 민국이 알아듣고 나가고 직장도 구하고 해왔던 거예요. 좋았었는데 민국이 실수를 한 거예요. 방을 나하고 상의 없이 빼고, 그리고 민국이가 정신건복지센터 작전으로 일수 사채 업자를 붙여가지고 돈을 쓰게끔 해서 못 갖게 해가지고 자택해를 가는 테러범, 이건 크게 걸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네?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막았고, 그런데 이제 또 본의 아니게 민국이가 이런 좀 실수를 한 거죠. 집을 이제 처분하고 나와서 노숙을 했는데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자타에게 경미하게라도 자타에게 해를 가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행정 입원을 당할 수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 상황을 민국이가 이 방역 대상자로 계속 이 상황을 민국이한테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놓치지 않을 것 같다. 네?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큰 지금 민국이가 한 일을 볼 때 큰 거기 뭐 정신병원에 행정의 입원을 당했어도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는 피해자들이, 민국이를 아는 피해자들이 걱정을 할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는 상황이에요. 네.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제 민국이가 그렇게 입원을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안 당하고 제가 이제 오토바이도 하나 사라. 민국이가 그전에는 뭐 운전으로 석 달 전에는 운전직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지금 차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 다니기도 불편하고, 뭐 볼일 보는데도 못 움직이잖아요. 발도 뽑아서 못 움직이게 만들고 더 고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토바이 저기 당근으로 보면은 한 25만원 정도면 사니까 싸다. 보험도 한 1년에 한 6만원이다. 기름값도 적게 들고 하니까 네가 심심할 때 그거 타고, 직장도 걸어 다니지 말고 힘드니까 그거 타고 좀 편안하게 다니고, 시간이 남을 때는 이렇게 산책도 하고 공원도 다니고, 그러면 얘네들이 정신질환 코드를 매길 수가 없다. 우울증 코드를. 이렇게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숲으로 돌아갔죠, 상황이. 민국이가 저하고 좀 상의를 안 하고 방을 빼고, 또 그게 법적으로 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법적으로 정신질환자로서 자택해를 가하는 정신질환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모르고, 그다음에 건물에 들어가서 또 못 나오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그렇게 행정입원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입원을 당했다고 해서 별일은 없어요. 더 좀 좋아지는 상황이, 좋아지는, 건강상으로 좋아지게끔 얘네들 만들어서 내보내요. 그래야 자신들이 치료했다라고 이제 사회에 이제 발표를 할 수 있거든요. 위원회에도 민국이가 큰 뭐 죄를 져가지고 바로 그냥 방역을 처형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절대로. 장우 씨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지 마셔라. 제 영상을 보고 그렇게 당하는 게 아니다. 이미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들은 그렇게 본인들이 뭐에 당하는지도 모르고 조지 스토킹 전파무기 테러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게 만들어서 계속 이들이 F코드, 정신질환 코드를 올렸고 급기야는 사고를 치게 만든다. 벌써 민국이도 어렵게 일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사채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 사채도 전부 자살방지 요원들이에요. 그래서 돈을 못 갚으면 자택해를 가는 테러범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네? 남의 돈을 떼먹었다. 네? 그렇게까지 지금 기획을 했던 상황인데, 간신히 제가 그걸 좀 컴프라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저하고 상의를 하지 않은 채 노숙을 하고 남의 건물에 들어가 버린
들어가 버렸고 나오지도 못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민국이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해는 하시지 마셔라. 이거는. 뭐 저를 오해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저를 오해해도 돼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를 알아야만이 살 수 있다. 예?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저 때문에 뭐 민국이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응? 예? 응?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드리는 정보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여러분들에게 정신질환자, 범죄자로 몰아서 죽이고 재산을 뺏고 죽이는 것을 제 정보를 아셔야만이 그걸 막을 수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1단계에서 10단계까지 매겨가지고 10단계에서 재산을 뺏고 죽일 수 있다면 여러분들 저의 영상을 보는 피해자 여러분들은 거의 7, 8단계 피해자들이에요. 제가 시키는 대로 응? 제가 조언을 드린 대로 하지 않으면은 바로 9단계, 10단계 돼서 다 재산 뺏기고 죽임 당하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예? 민국이 같은 경우는 잘 피하다가 저하고 상의를 하지 않고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되는 바람에 행정 입원을 당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큰 위험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마칠게요.